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라디오가 드디어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와! 지난주에도 100회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지난주는 99회였고요. 전야제 같은 거죠. 그래서 100회 특집 1부였고 이번 주가 진짜로 100회. 네, 100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이 진짜 100회. 1년이 52주니까요. 네. 100회면은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와, 예, 이렇게 오랜 진짜, 시간 네. 동안 어린이 라디오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 놀랍고요. 어린이 라디오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어라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100회 기념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방송 시작할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여러분이 우리 박채란 작가님 너무 서운해하실까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첫 번째 사연, 우리 또 축하하는 사연이 올라왔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박채란 선생님 네.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종 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해피 어린이 라디오. 안녕하세요. 2022년 어린이 라디오 100화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콩그레츄레이션! 어린이 라디오 100화를 맞이하기까지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저 또한 어린이 라디오가 100화를 맞이하는데 참여했다는 것에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어린이 기자를 지원할 때는 자신감도 의욕도 넘쳤지만 한 달 미션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마다 점점 작아지는 저를 만나곤 했지만 힘들게 하고 나면 어린이 라디오에 저의 사연과 솜씨 자랑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를 채워주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또 다른 어라친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웃기도 울기도 했고 솜씨 자랑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도 되었고요. 어라친 여러분, 어린이 기자 여러분 다들 고맙고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 신나게 실감나게 진행해 주신 PD님, 여러 작가님들 너무 감사해요. 기자 미션을 잊지 않게 챙겨주시는 매니저님 등 어린이 라디오가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려요. 앞으로 200화, 300화, 1000화가 될 때까지 어린이 라디오 잊지 않고 열심히 청취할게요. 축하합니다. 어린이 라디오 파이팅! 이거 무슨 거의 공익 광고 수준. 네, 와. 네, 뒤에서 힘써주시는 그러니까요. 여러 네. 선생님들까지 잊지 다 않고 챙겨서. 다 챙겨서 네. 아, 역시 우리 어린이 기자다운 축하 인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 200회, 300회, 1000회까지 듣는다고 했는데 그때쯤 됐으면 우리 두빈 친구가 거의 뭐 대학생? 예. 이 정도 됐을 텐데 과연 들으실까요? 과연?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두빈 친구가 다 커서 네. 아이를 낳아서 아, 그 아이한테 너 어린이 라디오를 들어라. 그런 네. 학부모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까지 우리 어린이 라디오가 계속 네, 했으면 계속되기를. 좋겠고요. 또 신나는 노래가 있어서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캉캉 연주입니다. 와, 캉캉 뭔가 이렇게 뭔가 축하에 춤추는, 보이지 않는 춤을 우리 네. 어라친들이 다 나와서 이 연주에 맞춰서 추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와, 너무 신나는 곡이었는데 네. 자, 우리 김혜인 기자에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혜인 기자. 네, 네,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네. 우리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캉캉 피아노 연주 듣고 지금 전화 드리는 건데요. 네. 피아노는 언제부터 배웠어요? 3학년 때부터요. 아,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4학년이요. 그럼 1년밖에 안 쳤는데 이렇게 잘 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혜인 친구가 지난번에 보내준 사연에서 장염 때문에 화장실을 11번이나 갔다는 그런 사연이 세상에. 있었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장염 다 나았어요?
네, 병원에서 막 수액도 맞고 아이고. 그랬던 거 사연 보내줬잖아요. 네.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나요?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약 먹고 한 며칠 만에 나왔어요? 2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진짜 고생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와. 아픈 거다. 2주나 학교를 못 갔으면. 와, 그럼 학교 못 갈 동안 음식은요? 죽이나 이런 거 먹었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요. 아이고. 자, 우리 옆에 박채란 선생님 나와 계신데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혜인 기자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메인 기자가 여러 악기 연주를 많이 보내주는데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많죠? 네, 좀 있어요. 뭐 있어요? 궁금하다. 리코더랑 피아노랑 호른이랑 우쿨렐레랑 칼림바. 홀은 너무 놀라운데요. 호른은 어른들이 부는 악기보다 좀 작은 걸로 부나요? 어린이들은? 네, 그리고 지금 막 배우고 있어서 그다지 잘하지 않아요. 그다지 잘하진 않아요. 근데 홀은 그런 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네,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학교에 방과후가 있어서 원래 제가 플룻을 했었는데 다시 학기 시작하면서 호른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플룻, 홀은 다 집에 악기가 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빌려서 해요? 학교에서 빌려서 해요. 그럼 플룻도 잘 하겠네요? 근데 많이 까먹었어요. 플룻, 홀은 이런 악기들이 그거 소리 내고 이럴 때 좀 숨차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많이 숨자고 힘들었어요. 호른은 특히 되게 소리를 내는 것부터 힘들었어요. 아무리 후 불어도 소리도 안 나오고 간신히 하면 어쩌다가 무 소리 나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저 홀은 못하겠어요. 그냥 플룻 할래요.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홀은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플루트를 옮기지 않고 계속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와, 멋져요. 그러면 그 악기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피아노? 네.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그냥 잘하기만 해요? 좀 잘해서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가끔씩 피아노 칠 때도 많은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그럴 때도 있어요. 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요? 잘 치면 기분이 좋은데 틀리면 기분이 좋진 않아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 악기들을 잘 연주해서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 100회를 축하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행복하게 라디오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우리 어라친들과 어린이 기자들의 축하 인사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라디오 100회를 축하하는 선물들이 도착했어요. 내 선물이라니까 또 두근두근하네요. 네, 출판사들에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비룡소 출판사에서 그리고 펌킨맨이 나타났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고양이 일상 도감을, 주니어 RHK에서 오싹오싹 당근을, 빨강콩 도투북 출판사에서 사계절 컬러링북을, 그리고 도서출판 햇살과 나무꾼에서 집으로, 이거는 작가 사인본이라고 합니다. 하늘님 어린이에서 2권이나 보내주셨어요. 알면 폼나는 명언, 알면 써먹는 고사성어.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책마다 여러 권씩 보내주셨거든요. 이 선물은 우리 어라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채널에 받고 싶은 책과 그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이나 고민 이야기, 그리고 노래와 악기 연주 등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나왔던 많은 노래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기가 있었고 앙콜 요청이 많았던 곡 정말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자 씨는 묵은 감자 칼로 썰어 씹는다. 토막 자른 자리 채를 묻혀 씹는다. 팥
가득 심고 나면 날 저물어 달밤 감자는 아픈 몸 흙을 덮고 자네 오다가 돌아보면 번한 밥고에 달빛이 내려와서 입 맞춰주고 있네. 와, 어떡해. 저 네, 처음 그럼요. 들었어요. 정말요? 네, 너무 어린이 라디오 좋네요. 듬성듬성 들으셨군요. 그러게요. 이거 사실 우리 어린이들보다 어른 어라치님들이 네. 와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다시 네, 들었다라는 네,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 곡은 우리 조혜윤 기자가 6살 동생 조성윤이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노래예요. 아. 이러면서 보내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조혜윤 기자에게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조혜윤 기자. 네. 지금 우리 예전에 혜연 친구가 보내줬던 동생 성윤이가 씨감자 부른 거 들려주고 전화 드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동생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동생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거를 녹음하고 있는 가족들 모습도 그려져서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노래였어요. 온 집안이 좀 음악을 좋아하나요? 네, 뭐 음악도 자주 듣고. 자주 듣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주로 엄마가 우쿨렐레를 치고 네, 동생이랑 저가 노래를 부르고. 그럼 아빠는 뭐 하세요? 아빠는 그걸 녹음을 해주거나 같이 부를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도 노래를 잘하세요? 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동생이랑 혜윤이랑 둘이 노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도? 지금 동생은 잘한다고 예. 스스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알죠? 자기가 그냥 혼자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어디 곳이든. 어디 가서든 누구 노래할 사람 그럼 막 손 들고 나가고 그래요? 네. 그럼 동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 부르면 자랑스러우거나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네. 박자를 자주 틀려요. 맨날. 누나가 아주 그냥 엄격하네요. 피드백을, 그러면은 우리 혜연 친구는? 동생보다는 잘해요. 동생보단 박자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글 쓰는 것처럼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래 부를 때 기분이 어때요? 높은 음악을 부를 때는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슬픈 노래도 부르나요? 네, 부를 때도 있어요. 자주는 안 부르고. 주로 즐거운 노래를 좋아하는군요. 네,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럼 슬플 때는? 슬플 때도 기쁜 음악을 들어야겠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네. 네. 우리 가족은 했다 하면 이 노래 꼭 한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무슨 노래 부를까? 누가 정해요? 주로 저가 정하거나 엄마가 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어려서 동생이 모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누나가 가르쳐주기도 하나요? 네. 근데 오래 가르쳐줘야지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럴 때 막 좀 답답하고 틀리면 야 다시 해 막 그러고 해요? 너무 이상한 걸 틀렸을 때는 그렇긴 한데 네. 살짝만 틀렸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봐주는구나. 네. 그래도 좀 누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 답답하죠. 답답함이 전해져 온다. 그렇게 답답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범을 보이나요? 시범을 보여도 똑같아요. 이렇게 불러봐 해도 또 틀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치고 이 시감자 노래는 동생이 정말 잘 불렀어요. 근데 네. 저가 없을 때 동생이 혼자서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피나는 연습이 또 있었네. 혼자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러게요. 네. 역시 연습이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 오늘 이제 100회 특집인데 축하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왔는데 200회까지 꼭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현실 남매를 보면은 맞아요.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좀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되게 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재밌네요.
누나가 동생을 좀 답답해하면서도 챙기기도 하고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음악 가족이네요. 이네요. 예.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또 우쿨렐레를 치신다고 하니까 우쿨렐레는 어디나 갖고 다닐 수 있는 맞아요. 악기잖아요. 예, 좋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어디든 가서 다 엄마의 같이 노래하고. 우쿨렐레 예. 반주에 맞춰서 예. 같이 노래하고 네. 진짜 풍경이 그려지네요. 네.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 네. 조혜은 기자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이제 늘 이야기 손님들한테 신문 십답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어라친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좋네요. 저희가 이제 어라친들에게 오문 오답을 했어요. 그 5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와.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세 번째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나의 최대 고민은 5번째는 내가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어른 또는 친구에게 듣고 네. 싶은 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1번이 뭐일 것 같으세요? 지금도 뭐 충분해? 잘 하고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역시 예. 그런가요? 엄마의 마음. 네. 정말요? 그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저는 잘했어보다 잘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이 제일 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했어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칭찬 말도 있지만 얘를 인정해주는, 그렇죠. 믿어주고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거를 그런 마음이 신뢰가 담긴 그런 얘기로 걸 듣고 싶은 거군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이 1등이었고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2등이 이제 괜찮아. 널 믿어. 그리고 이제 3등이 최고야. 최고야. 네. 그래서 결론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칭찬의 말이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잠깐 사랑해를 생각했는데. 사랑해도 있었어요. 사랑해도 있었어요. 사랑해, 화이팅 이런 말들도 네. 있었어요. 그리고 비슷하긴 하지만 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네네.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 뭐 이런 말들. 와우, 굿. 잘했는데 네가 최고야. 뭐 이런 말들. 널 믿어랑 비슷한 말인데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 라디오 특집인데 어른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어린이 라디오 어라친들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모든 어린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그렇죠. 드네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두 번째로 가장 듣기 싫은 말. 공부해. 그 공부하라는 말은 3위 정도? 네네. 1등이 쟤 왜 저래? 어떡해. 또는 뭐하냐? 이렇게 무시하는 말. 그러게요. 무시하는 말이 1등이었어요. 너무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프네요. 네. 근데 의외로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됐어. 뭐 이런 말들. 그다음에 실망이다. 네네. 그리고 의외로 빨리 해. 빨리빨리라는 말이 싫은 거죠. 그걸까 싫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주 하는 말이라 또 찔리기 시작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 뭐 이런 말들 또는 안 돼. 청소에는 없었나요? 청소에는 없었어요. 네, 저 자주 하는 말. 다음에 하자. 하기로 약속한 걸 미루는. 그리고 차별하는 말. 그죠. 누구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그런 거겠죠? 거.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한숨 뭐 하냐? 뭐 하냐? 너무 리얼로 잘하니까 자주 하는 말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닙니다. 저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네요. 어른들이 듣고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네요. 그리고 의외로 너 살쪘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하는 말인 줄 아셨군요.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저희가 작가 선생님들한테 이걸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네네. 이야기 손님들에게.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 산책하고 뭐 그런 것들 비슷한 답이 많이 나와서 우리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나 했더니 역시나 이거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게임. 의외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림. 뭐 심호흡하면서 참기. 훌륭하다. 그리고 방문 닫고 욕하거나 옛날 교과서 찢어버리기. 그래도 너무 다행이네요. 현재 교과서가 아니고 옛날 교과서. 그리고 그림 그리기 있었어요. 고양이랑 안고 부비부비 하는 거. 종이 찢기, 울기, 심호흡하기, 엄마와 대화하기, 낙서하기, 심지어 뜨개질하기도 있었고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맞아요. 스트레스를 예.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구하기, 아이돌 댄스 추기, 예, 그다음에 노래방 가서 티어스 부르기 등등의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역시 어른들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러게요. 스트레스를 예. 해소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요즘 나의 최대 고민은 뭘까요? 남친, 여친, 아니요, 이성 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 그냥 관계. 친구 네, 관계.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뭐 공부, 예. 그다음에 성적 고민, 그리고 의외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 그렇군요. 어라친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그렇죠. 예, 거의 초등학생이죠. 예, 근데도 진로 그리고 고민을 이제 하네요. 기타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네, 그건 정말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고민이 없는 채로. 좋죠. 고민 없어도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내 성격의 고민이다. 예, 이런 대답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 저런 맞아요. 고민. 예. 고민은 깊어지면 사실 문제거든요.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친구들이랑 놀기? 예, 놀기도 있었는데 여행 가서 놀기. 너무 오래 여행을 못 간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뭐 여행 가서 놀기, 그리고 뜻밖의 하늘 날아보기.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해야 되나요? 글쎄요, 좀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 건지 마술로 새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건지 되게 재미있는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걱정 없이 귀찮은 일 없이 일주일 혼자 살기. 어른한테 필요한. 그리고 만화방 가서 만화책 보기. 그다음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이킹 해보기, 게임하기, 예, 그리고 가을 운동회 하기, 콘서트 가기, 시험 잘 보기, 뭐 이런 저런 것들 이렇게 재미있는 대답들을 해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다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김다혜 기자 안녕하세요.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혜 기자 언제나 재밌고 맛깔난 글들을 많이 써줘가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귀여울 줄 몰랐네요. 제가 좀 다 귀여워요. 다혜 기자의 글은 전혀 귀엽지 않은데 말이죠. 좀 살벌하죠? 예, 글은 좀 그런데 우리 지금 어린이 라디오 100회 특집 설문조사 했던 5가지 문항의 질문들 가지고 얘기하면서 다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 거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에서 빨리빨리 해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원래도 좀 명령받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제 맘대로 다 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요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빨리 좀 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이 할 때 듣기 싫은 거예요? 누가 하든 다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빨리 좀 해 이럴 때도 듣기 싫고, 엄마가 빨리 자, 빨리 일어나, 빨리 옷 갈아입어 이럴 때도 듣기 싫고. 그런 게 들어가는구나. 빨리 자,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또 저도 이해가 가네요. 빨리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 빨리빨리 해. 왜 이렇게 꾸물거려? 막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군요. 네. 뭔가 좀 제가 게으르다는 뜻 같기도 하고 제가 느긋한 걸 좋아해서 빨리빨리 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뜻밖이네요. 우리 다혜 기자 글 보면 전혀 느긋한 거 좋아하는 사람처럼 안 써 있거든요. 근데 저 맨날 마감일에 다 마감하고 그래서 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혜 기자가 글을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잘 써요.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재밌게 써요? 저처럼 선천적으로 천재로 태어나면 됩니다. 평소에도 그런 말을 자주 하나요? 네, 제가 잘난 척이 좀 심해요. 그럼 장난이고요. 그런 말들 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해요? 네, 아니면 눈길로 되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그래도 다 해라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근데도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농담으로. 네. 근데 농담처럼 하면서 사실은 약간은 진심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하셨지? 진심이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난 척을 하면은 속으로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안 들고요. 네. 잘난 척이 아니라 원래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거죠. 오, 자신감. 자신감. 엄청 나요. 그래서 잘난 척하다가 친구들한테 구박받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나 봐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착해요. 아, 친구들이 착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마음 놓고 네. 잘난 척을 할 수 있군요. 그러면은 글 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방송부 아나운서라서요. 네. 일단 목소리 면에서 좀 잘난 척 할 수 있고요.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쪽에서도 잘난 척 할 수 있고, 미치겠다. 저 체육이랑 노래 부르는 거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체육이랑 노래 부르는 거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노래방 가서 티어스 부르기라고 네. 답변했거든요. 노래를 못 하는데 노래방 가서 티어스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네, 그거 사실 노래라기보단 애들이 듣기에 너가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른다기보단 고라니 우는 소리 같다고. 고라니 우는 소리 실제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소리 지르고 나면 뭔가 안에 쌓였던 게 확 내려가는 느낌? 아, 노래는 그렇고 그다음에 체육은 체육을 하면 막 피구 같은 거 하면요. 애들이 너 체육하는 거 같지가 않고 그 행사장 앞에 춤추는 풍선 있잖아요. 그 풍선 인형 같다고 그래요. 풍선 인형.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긴 해요. 방송국 아나운서면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네, 그러면 나중에 시라던가 본인이 쓴 글이라던가 한번 낭독해서 보내주세요. 좋아요. 예, 어린이 라디오의 100회를 축하하는 축하해주는, 말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린이 라디오 100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기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꾸준히 홍보하고 시청해서 어린이 라디오 100회가 아니라 1000회, 만회, 억회까지 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야. 방송국 멘트 하는 것처럼 했어요. 네, 방송 진짜 아나운서 네. 같았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엔 제가 진행해도 되나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너무 좋죠. 네.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예, 그때까지 어린이 라디오를 제가 쭉 지키고 있다가 다혜 기자가 어른이 되면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해줘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는. 네. 아 진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잘하는데요. 저희 때는 왜 겸손만이 미덕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네. 정말 솔직 발랄, 음. 예, 자신감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잘난 척이라고 전 느껴지기보다 자기를 좀 표현하는 거 네.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네. 예. 그리고 막 자기가 예, 못하는 건 또 체육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적나라하게. 네, 네. 우리가 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못하는 건 건? 못한다고 하고 그 모습이 정말 보기가 보기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예. 와. 이렇게 뭐든지 잘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리 어라친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송가란 친구가 불러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
뭐 너무 좋네요, 진짜. 네, 거의 사실은 음원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 그 가람 친구가 이걸 보내주면서 유정 봄을 그리다라는 뮤지컬 중에서 제가 부른 아리랑이에요라고 하면서 보내줬고, 예, 저도 감독님께 얻어서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뮤지컬에 삽입된 음원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반주랑 이런 것들도 되게 좀 그런데 전문적인. 예, 근데 그 반주뿐만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지금 그 트란스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어린이는 누구냐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냐라고 너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저한테 막 쏟아내셔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송가람 기자에게 전화 연결. 듣고 있는 어라친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너무 잘 들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박찬환 쌤이 너무너무 놀라시면서 막 저한테 막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네. 어떻게 이 노래 부르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예전에 잘 보드레라는 합창단을 했었는데 그곳 지휘자님께서 거기 아리랑 노래 감독님께 문의가 와서 아리랑 노래 한번 아이로 노래 출연하고 싶은데 한 명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녹음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럼 뮤지컬 그 공연 중에도 출연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녹음만 하고 출연은 안 했어요. 그러면 가람 친구의 노래가 이제 뮤지컬을 들으러 온 사람한테는 연주가 됐던 배경음악으로, 배경음악 같은 걸로 나간 걸까요? 네. 가서 직접 들어보기도 했어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녹음한 거라서 저도 제 목소리인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래도 그렇게 뮤지컬로 보니까 또 느낌도 다르고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녹음한 소리가 또 자기 목소리 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한 느낌도 들었을 것 같은데 녹음을 하는 데는 연습 같은 거 많이 했나요? 아니면 NG 같은 거 많이 냈어요? 그냥 노래는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쫙 부르고 두 번째 그냥 짧게 부르면 감독님께서 편집해 주셨거든요. 그럼 녹음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네. 와, 워낙 잘해서 어려움 없이 녹음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어린이 라디오 PD로서 우리 가람 친구한테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서 어린이 라디오에는 노래 한 번도 보낸 적 없죠? 왜 그랬어요? 이 정도 수준의 반주가 있어야 가람 친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어린이 라디오에는 노래를 보내지 않았는가? 빨리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런 거죠? 어린이 라디오에 보낼 만한 좋은 노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노래는 안 보냈었는데. 아리랑도 친구들이 많이 불러서 보내준 적 많은데 진짜 서운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친구가 이제 호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 가람 친구도 호른 되게 잘하잖아요. 네. 호른은 한 얼마나 배웠어요? 올해 3월 달부터 배웠어요.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에 같이 공연할 만큼 실력이 늘은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악기를 금방금방 배우는 편인가요? 네. 그러면 음악을 좀 잘하는 건가요, 원래부터? 조금 그 음악성이 있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악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 가람 친구에게 음악이란? 가끔 힐링해주기도 하고 나만의 재능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근데 처음에 호른 소리 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안 났었는데 그냥 한번 세게 딱 푸니까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소리가 났었어. 한 번이 어렵고 그 요령이 딱 터득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그 호른 연주 보내준 적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훌륭해서 그렇게 몇 달 배운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모든 악기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만 훌륭한 연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연습하기 좀 싫다, 힘들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연습을 강요를 안 하고 진짜 연습을 하게 될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별로 부담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놀고 싶고 하기 싫은 경우는 없어요? 놀고 싶은데 딱히 할 게 없고 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악기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연습하기도 하고 해요. 노는 거네요. 예. 거의 뭐 음악이 휴식이자 놀이이자 음악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러면 동생이 있나요 혹시? 네. 여동생 있어요. 그럼 동생도 악기 연주를 잘해요? 아니요. 동생은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시기라서 아직 할 수 있는 악기는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가람 친구 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어머니처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나이가. 동생 몇 살인데요? 9살이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나이고만. 근데 저는 그때는 완전히 그냥 놀았었어요. 우리 가람 친구도 그 나이 때는 1학년, 2학년 이때는 놀다가 한 몇 학년부터 그러면 좀 악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4학년에서 5학년 때쯤. 그럼 여러 가지 악기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잘 맞는 악기? 저는 피아노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피아노는 제가 작곡을 할 수 있거든요. 작곡도 하는군요. 네, 근데 작곡은 별로 안 하고 그냥 악기 곡들만 치긴 하는데 그냥 가끔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땐 작곡하기도 해요. 내 마음을 음악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라서 피아노를 좋아하는군요. 네. 뭔가 음악가 같은 그러게요. 이야기였어요. 언젠가 자작곡을. 우리 또 작곡 보내주는 어라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람 친구도 혹시 좋은 곡이 나오면 보내주시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노래를 뮤지컬에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 어린이 라디오에도 보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어린이 라디오에 축하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린이 라디오 100화 축하하고 어린이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 사연도 많이 잘 들어주시고 어린이 라디오 100화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우리 어르신들이 대단해요. 갈수록 더 너무너무 훌륭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곳곳에서 자기 재능을 펼치고 또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앞으로의 어라친이 더 기대되는. 정말 우리 어라친들 진짜 너무 훌륭하고 되게 맞아요. 의젓하고 생각도 깊고 초등학생 같지 않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른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요. 그래서 어린이 라디오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를 사연으로 보내준 친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이에요. 라디오와 친구 되기. 어린이 라디오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찾아가서 잠시 기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나무 같은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라디오를 듣고 있나요? 많은 어른들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이야기, 혐오 표현까지 미디어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어린이 라디오는 부모님과 우리들이 좋아하는 청정 콘텐츠이다. 라디오를 통해 친구들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고 어린이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주 만나는 작가님들을 통해 세상을 더 오래 경험한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 라디오를 통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세월호, 우크라이나 전쟁, 길냥이들의 동물권, 이태원 참사까지 우리는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 7월은 풍기북부초등학교 전교생 38명과 병설 유치원 7명과 함께하는 공개방송을 진행하여 신나고 힘들고 행복한 사연들을 들려주고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움츠러진 몸과 마음을 어린이 라디오가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다. 우리들이 말할 때 귀를 기울여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라디오는 책친구 협동조합 작가님들이 어린이만을 위해 뜻을 모아 만들었다. TV 방송은 소통하기 어렵지만 어린이 라디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어린이 고유의 밝고 건강한 문화를 꽃피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가님들이 만들었지만 채우고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린이가 가장 바쁘다. 학교도 가야 하고 학원의 숙제까지. 그래도 잠시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라디오에 10분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사연과 솜씨 자랑이 소개되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마음, 어라친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위로받았던 순간을 우리 내년에도 다른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보면 좋겠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향해 활짝 웃으며 100회를 축하하면 좋겠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나요? 꿈과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들리나요? 내일 다시 만날 때는 더 천천히 듣고 라디오가 건네는 인사에 귀 기울여요. 박재란 작가님과 장영 기자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린이 라디오에 나오셔서 사랑과 지혜를 나눔해준 작가님들도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 라디오 100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와, 이건 뭐, 네. 정말 제가 우리 기자들과 어라친들이 능력자들인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네. 거의 뭐 저희가 쓰는 멘트보다 훨씬 훌륭한 말들이었고 정말 너무나 어린이 라디오를 축하하는 마음과 느끼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박채란 작가님도 챙겨주시고 콕 찍어서 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오늘 어린이 라디오 100회 특집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선생님 오랜만에 출연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좋네요. 네, 여기가 내 자리다 싶네요.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들의 사연 너무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솜씨자랑 또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어린이 라디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200화, 300화, 1000화까지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박채란 작가님 오늘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셨던 어린이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지난 99화와 이번 100화로 어린이 라디오 특집 방송 1부, 2부를 보내드리고 이제 다음 101화도 앞으로도 어린이 라디오는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안녕. 꿈이랑 문이랑 문희야 달에서 사는 물고기가 뭐게? 달에서 사는 물고기? 그런 얘긴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야. 달에 사는 물고기 있어. 너 모르는구나? 달에 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 달에 사는 물고기는 바로 문어. 문어는 바다에 살잖아. 달이 영어로 뭐지? 문. 맞아. 달은 문. 그래서 달에 사는 물고기는 문어.